수익형 부동산을 취득하고 후회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런 이유 때문에 실패합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월급만으로는 미래가 불안하거나 노후 현금 흐름이 필요하신 분들, 물가 상승과 화폐 가치 하락이 걱정되고 교육, 주거비 때문에 재정 압박을 느끼시는 분들, 아마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 끝에 수익형 부동산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죠. 매달 들어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하지만 이 한 가지에만 집중해 매수하면 결말엔 예상보다 참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익형 부동산 매수 후 후회하는 사람들의 5가지 유형을 아주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후회, 나에게만 좋은 건물을 산 경우. 많은 분들이 자신의 상황에 딱 맞는 건물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1층은 내가 사무실로 쓰고 싶어요. 세대수 적고 원룸 건물은 싫어요. 맞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건물을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게 좋은 건물, 시장에서도 좋은 물건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직접 사용할 목적에 맞춰진 건물은 나중에 매도할 때 동일한 니즈를 가진 사람한테만 내 건물을 팔 수 있습니다. 예시로 내가 사무실로 쓰려고 1층을 비워두면 실제 임대 수익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방이 넓고 세대수가 적은 건물, 공실은 적지만 수익률은 낮아지고 매도 시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내 기준만으로 선택한 건물은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후회, 수익률 숫자에만 집중한 경우. 5년 전에는 금리가 2%, 3%대였습니다. 그 당시 다중주택은 내 돈 3억 넣고도 월 500만원씩 남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모두가 이런 다중주택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금리는 2배 가까이 올랐고 전세 수요는 급감하면서 월세 전환이 빨라졌고 임차인의 눈높이는 더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그때 계산한 수익률이 지금은 전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전엔 300만원 넘게 남던 건물이 지금은 80만원, 50만원 남는 경우가 흔합니다. 여기에 이자, 보유세, 전세보증금 반환, 요지보수비 이런 게 붙으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후회, 실투자금만 보고 매수한 경우입니다. 실투자금 5억으로 15억짜리 건물을 살 수 있습니다. 보증금 대출 활용하면 30억짜리도 가능합니다.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가 잘 맞춰지던 시절에는 보증금이 마치 내 돈처럼 느껴졌습니다. 신축 나오면 전세 먼저 찾던 그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임차인이 전세를 기피하고 전세보증보험이 안 되는 건물은 아예 선택조차 하지 않으며 보증금 낮추고 수수료 더 줘도 전세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 결과 보증금 반환 압박, 이자 부담, 결국 경매로 넘어간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투자금을 적게 들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수하신 분들이 가장 큰 후회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후회입니다. 절대 가격에만 집중한 경우. 평당 3천만원이면 싸네. 저 건물은 15억이니까 괜찮은데? 이렇게 가격만 보고 접근하시는 것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절대 가격보다 더 중요한 건 입지, 수요, 방 형태, 운영 난이도, 구조 경쟁력, 공실 민감도입니다.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건물을 사게 된다면 싸게 산 이유가 보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후회는 너무 오래 고민하다가 악수를 두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처음엔 다가구, 다중주택의 차이점이 어떤 건지도 모르시죠.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다중주택은 취사시설을 갖추면 안 된다. 그래서 준공 이후에 취사시설을 넣는다. 주차와 수익률 때문에 다중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근생을 주택처럼 쓰는 건물의 구조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 기준이 더 까다로워지고 결국 이상적인 건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보면 객관적으로 상품성이 있는 물건을 제껴두고 본인은 본인만의 기준에 맞는 아무도 안 사는 건물을 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경우입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5가지 이유는 하나로 이어집니다. 나만 좋다고 생각한 건물을 사면 후회할 수 있다. 건물을 상품으로 본다면 주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시장의 논리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누구나 사고 싶고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매력을 느끼는 건물, 이런 건물이 가격이 오르고 공실이 없고 환금성도 좋습니다. 반대로 나만 좋다고 생각하는 기준, 나만의 취향, 나만의 상황 이런 것들로 고른 건물은 나중에 팔 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내 목적을 명확히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 나는 현금 흐름이 중요한가? 시세 차익이 중요한가? 거주와 투자를 병행해야 되는가? 소액으로 레버리지 극대화를 원하는가? 운영 관리 난이도는 감당 가능한가? 이 우선순위가 잡히면 물건을 볼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 수 있고 지금까지 받은 월세를 까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 다중주택 투자는 공부할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도 잘 배우면 그만큼 보답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가구 다중주택을 투자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